안녕하세요. 보험을 알려주는 김 팀장입니다. 처음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뭘 먼저 가입하셔야 되냐면 지금 제2의 국민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실손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우선 그 실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험 가입 방법 순서 이렇게 하고 가장 중요하신 게 실손을 가입하는 겁니다. 실손의료비 가입인데 가장 크게 나눠지는 게 일반 실손의료비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시는 거고 유병자 실손의료비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뭐 당뇨나 고혈압 이런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는 의료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노후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노인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실손 의료비를 이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실손 우선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실손 같은 경우에 질병 상해 입원 의료비가 들어가시는데 5천만 원 한도고요. 급여분은 90% 보상, 비급여는 80%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상급 병실료, 기준 병실료 차익 같은 경우는 50% 뺀 금액을 다만 1평균 10만 원의 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비 1인실이 뭐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이거 병원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최대한 한도로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났다 그러면 10만 원만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50만 원에서 10만 원 빼니까 40만 원이 자기부담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만 원이 났다. 그렇게 되면 50% 뺀 금액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 말 같은 게 거의 무시를 하셔도 될 거예요. 그냥 1평균 10만 원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 1인실, 2인실 같은 경우 거의 병원실 입원비가 적게는 30만원, 뭐 보통 20에서 30만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20만원에서 50%를 뺀 금액이 그러면은 10만원입니다. 그러면 10만원까지만 보상을 해줘. 그래서 10만원 맥시멈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병상해통원 의료비라고 있어요. 이건 외래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외래 보실 때 병원 가셔갖고 공제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병원은 만 원을 공제하게 되고 2차 병원은 15,000원, 3차 병원은 2만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처방 조제비용은 5만 원을 공제하게 되시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차 병원은 동네 의원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병원은 무슨 홍익병원에는 무슨 땡땡 병원에서 법인 병원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3차 병원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대학병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총 가셨을 때 병원비가 예를 들어서 한 15,000원 난다. 그러면은 청구할 금액이 없습니다. 2만 원 안에 공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봉급 청구할 필요가 없으신 거고 만약에 2만 원보다 넘게 한 3만 원에서 4만 원이 났다. 그렇게 되면 그때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된다. 왜? 이 3만 원에서 2만 원 그러면 만 원은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약 처방 조제비용 같은 경우 5만 원 한도 내에서 약값이 다 처리가 되는 거. 5만 원 초과한 부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실손의 분리 특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예전 부실손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들 같은 경우에 이 상해 질병 입원 의료비에 다 포함되어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받으시려고 하면 지금은 외래비용 25만 원 한도 내서 이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무조건 입원해서 이런 걸 다 혜택을 받으셔야 됐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꾸고 나서 뭐가 좋아졌냐? 통원을 하시는데 25만 원을 한도세요. 근데 보수치료나 체해충격파 이렇게 받으신다. 그러면 350만 원까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 1년 단위로 보상되는 겁니다. 그럼 1년 한도고요. 350만 원 보상이 되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외래 주려고 했는데 20만 원 나왔고 체해 보수치료나 체해충격파 치료하는데 한 100만 원이 났다. 그러면 여기서 25만 원에서 100만 원에서 125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세요. 그리고 비급여 주사 같은 경우에 250만 원 나오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외래 비용이 한 10만 원 나왔고 여기가 한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120만 원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입원을 안 하시고도 이렇게 통원으로만 해서 이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요새 작년부터 좀 인기를 끌었던 이 유병자 실손이라는데 이 3.25라고 합니다. 이 3.25를 잘 알고 계셔야 되시는 게 특징을 보시면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의사 필요 소견 같은 게 없는 분들 그리고 2년 이내 질병 또는 상해 입원 수술 경력이 없으신 분, 그 다음에 5년 이내 암으로 인한 치료력이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분들은 유병자 실손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병자 실손의 내용은 틀은 뭐냐? 내가 당뇨나 고혈압 이런 질병이 있어서 약을 계속해서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병자 실손에 대해서 실손을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에 우선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상품을 안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국가에서 야 아픈 사람들 너 다 실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너희 유병자 실손 만들어. 그래서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해서 손해보험사가 만든 거고요. 그 대신에 이게 보장하는 부분은 좀 일반 실손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좀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질병상해 입원 의료비는 5천만 원 한도로 똑같고요. 그 대신에 이 공제 금액이 틀립니다. 공제 금액은 10만 원과 30% 중 큰 금액을 부담한다.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1,000만 원인데 이제 10만 원보다는 크지 않습니까? 1,000만 원에 10만 원과 1,000만 원에 30% 하게 되면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만 원과 3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을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의료비 내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부담금이 1년에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는 자기가 부담하고 이거는 300만 원이 나왔죠. 그러면 100만 원 나중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리고 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원도 질병상해 통원 의료비라고 하는데 외래 비용은 20만 원이고 공제 금액은 2만 원과 30% 중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위에 말씀드린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원 의료비가 10만 원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10만 원의 30%는 3만 원입니다. 그러면 2만 원과 3만 원 중에 큰 금액을 부담하다 보니까 3만 원을 자기가 부담을 하고 7만 원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또 빠진 보장 혜택이 줄어드는 게 조제비용입니다. 약값 같은 경우나 아니면 삼각병 실료 일반 실비하는 똑같은 부분이고요. 조제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료가 조금 보장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병자 실손을 가입하시게 되시면 큰 질병이라든지 허혈성 아니면 심장질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치료 혜택은 다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유병자 있으신 분들 이건 꼭 가입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후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 노후 실손 의료비라고 해서 상해 질병 똑같이 보장하는 내용이고요. 상해 질병 입원으로 1년 단위로 연간 갱신이 되고요. 연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요양병원 제외, 삼각병실료 제외, 통원은 해당 최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 시 의료비의 공제 금액을 차감 후 보상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상한다. 이렇게 있고 공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입원당 30만 원이 공제 금액이고요. 통원당은 3만 원 공제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보상 비율 같은 경우에는 급여 본인 부담금에서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의 80%, 비급여 부분은 본인 부담금에서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의 7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 급여 부분에서는 본인이 20% 부담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급여 부분에서는 30% 본인이 부담하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근데 입원당 공제 금액이 30만 원이니까 이 금액보다 커야지만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통원도 마찬가지로 이 3만 원은 무조건 뺀 금액에서 이거보다 오버되는 금액만 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원의 경우는 부담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보상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 자기가 병원을 가면서 계속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1년 동안 부담한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험회사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실손 보험을 갈아타기 고민, 이거는 뭐냐면 이게 가장 고민이 되실 것이에요. 왜냐면 예전에 부실손을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으신데 나이가 지금 한 50대, 60대 이렇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갱신될 때 보험료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는 연금을 타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그 부분에서 아까 보험료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본인이 당뇨나 고혈압,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실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나으실 수 있는 분들 있고 아니면 만약에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스크라든지 정신질환이든지 아니면 선천적인 장애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착한 실손으로 갈아타시는 게 더 유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 보험을 갖고 가시는 분이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보험료 인상에 따라 기존의 실손보험을 갈아타는 걸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은 신중하라고 조언한다. 왜? 구실손의 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다. 표준화 실손만 해도 자기부담금이 10% 있지만 MRI와 도수치료 등을 별도의 특약이 아닌 상품 내에서 보장해준다. 특히 이미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은 더 이상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 다음에 주요 보험회사는 금융당국과의 협의가 끝남에 따라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은 평균 9% 인상, 신실손 보험료는 평균 9% 인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장 보험료를 아끼는 게 더 중요하다면 신실손으로 갈아타도 좋지만 나이가 들어 병원에 자주 가는 게 더 걱정이면 구형 상품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낫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반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보험료 인상이 부담스럽거나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경우라면 신실손으로 갈아타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20대에서 40대는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사람들이나 은퇴를 해서 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갈아타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즉 실손보험에 언제 가입했는지, 갈아타기를 할 경우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나의 경제 상황과 향후 10년, 20년 뒤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리고 보험업계에서는 불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보험업계의 불문율 가운데 하나는 오래된 보험은 깨지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오래된 보험 수익일수록 계약자에게 유리하도록 상품 구조가 짜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험은 약관이 변경될 때마다 좋은 보장 조건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래서 보험을 옛날에 들었던 보험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들한테 유리한 조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보험은 웬만하면 해지를 하지 말고 같이 보험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하셔갖고 같이 가져가시는 쪽으로 하시면 가장 유리한 거고요. 그래서 보험은 무조건 예전 게 다 좋다는 말도 있지만 아닌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의 내용은 보험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인 의료비 증가율을 보시게 되시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예상입니다. 요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이거를 예시를 들어준 건데요. 지금 보시면 2014년도에는 1.34 그리고 2015년 1.42 금액이 점점 커집니다. 19조, 21조, 36조 2025년에는 59조 2030년에는 91조 2035년에는 130조 이렇게 되다 보시면 2060년이 되시게 되시면 390조입니다. 이 증가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결론은 뭐냐? 그러면 그만큼 의료비 수가가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의료비 수가가 올라가면 결론은 실손 의료비도 그만큼 증액이 된다는 소리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노인 의료비가 인당 얼마씩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보시면 되시는데요. 노인 의료비 같은 경우 증가 추이 같은 거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같은 경우는 노인 1인당 425만 5천 원입니다. 이 금액이 적으면 적은 금액이지만 크게 되면 엄청 큰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1인당 65세 이하의 의료비를 담당하는 분들은 139만 1,000원 정도 된다. 비교했을 때 거의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약 4배 정도. 근데 이 부분에서 노인 그래서 실손이나 이런 거를 준비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노후 생활에 의료비 때문에 아주 빈곤한 삶을 살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에게 보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지금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효도보험이라고 해서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테지만 중요하신 거는 자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만일에 자기가 며느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 보험을 들어드린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용돈 5만 원씩 드리는 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티도 안 납니다. 그러면 두 분 합쳐서 10만 원씩 용돈을 드리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용돈을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분들에게 5만 원 이하로 맞춰갖고 5만 원씩 해서
실손 의료비에 가입하시든가 아니면 뭐 수술비 특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입을 해드리게 되면 우선 남편분 입장에서도 용돈 드리는 것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실 거고, 그리고 며느리분이 시부모님을 그렇게 해서 챙겨드린다 하면 남편 입장에서도 되게 고맙겠죠. 그러다 보면 남편 입장에서도 장인장모를 보험을 추가로 해서 보장되는 걸 가입을 해드리겠죠. 그렇게 되면 양쪽 부모님들한테 10만 원씩 하면서 효도를 다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양쪽에 10만 원씩 드리는 건 크게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료비로 보험 같은 경우에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병원비가 발생하게 되면 노인분들 같은 경우 보셨지만 의료비가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10만 원씩 내뱉자 양쪽에 보내드린 금액을 1년 단위 1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은 절약을 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되시다고 하시면 노후실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질병 수술 특약 아니면 1종에서 5종 수술 특약 이런 게 있으세요. 그건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해서 우선 이게 가장 중요하시니까 이 부분을 먼저 준비해드리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제 상담 문의는 전화로 연락하실 분들은 이 핸드폰으로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카톡으로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시고, 이메일로 상담 문의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메일로 해서 이렇게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체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